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청와대에서 1주택자 주거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소개했었던 이강석 법제처장이 알고 봤더니 이 법제처장의 일가가 상당수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포동 아파트 네. 실거주 하셨습니까?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제가 그 당시에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왜 실거주했다고 답변을 했죠? 앞으로 실거주할 목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투기 목적이었네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제가 개포주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답을 했지만 18년간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럼 투기 목적 아니냐라고 하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죠. 이강석 법제처장 일가족이 지난 2002년 9월에 재건축 예정이었던 강남 개포주공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18년간 한 번도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들어가 살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별도로 서울 용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 9억 원도 일가족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거정의를 실현한 1주택자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다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의 한 수다, 프로의 솜씨다, 2002년 개포주공 매입은 신의 한 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표현, 과격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른바 대박이 난, 부동산 대박이 난 동네라고 하는데 김건선 변호사님, 이거 한번 좀 따져볼게요. 실거주 목적으로 개포주공 아파트를 2002년도에 샀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근데 18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실거주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을 이제 이렇게 했어야죠.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 되면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개포동 주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벽이 갈라져서 손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도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개포동이 재건축 예정이라고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실거주 하겠다는 취지도 될 수 있고요. 재건축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살지 않을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사는데 이분이 보니까 용산에 있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맞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걸 자랑할 정도는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이건 비난해서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1가구 1주택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법제처장으로 임명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임명이 돼야 하는데 이걸 너무 정부에서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과의 공세도 계속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1주택자는 분명히 많은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을 정의가 실현됐다.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청와대의 자평. 이것이 과연 맞을까? 저의 장인이 처에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딸에게도 증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증여하는 거 주택만 1주택이라면 이런 상가, 건물,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재건축 분양권 이런 거 보유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 정부에서는 주택만 하나면 된다. 이렇게 압축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분의 아마 판단에 맡겨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어떤 증여를 받는 것은 주택 정의에 그러면 부합하는 것이죠? 글쎄요. 주식 증여를 받은 게 주택 정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처장님, 혹시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허위 신고 안 하셨죠? 허위 신고 안 하셨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어쨌든 뭐 갑론을박을 떠나서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법 또 정의 이런 것과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의 기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것을 많이 하죠. 지금 재건축을 하면 집을 하나 30평짜리를 주고 또 임대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 되기를 기다리면서 실거주 안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 어렵지만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겠다. 1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 자체가 말하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정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뭐 부동산 관련 투자회사의 주주로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법제처장으로서 이것이 말하자면 정부에 누가 내거나 말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